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블루스 김용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팁 앤 테크닉 시간인데요. 시리즈물인 강좌와 단발성으로 끝나는 팁 앤 테크닉이 격주로 교차 방송됩니다. 오늘 주제는 도형과 클립아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 4개의 꼭지를 준비했는데 다 연관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키노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새로운 도형 500개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두 번째는 키노트의 도형 연상 기능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도형들과 연계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넌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콘에 대한 서비스로 일가견이 있는, 그리고 많이 알려진 그런 서비스죠.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스 8이라고 하는 역시 또 다른 아이콘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키노트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3일 날 버전 7.2가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많은 사용자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도형 500개가 추가된 거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키노트를 한번 불러내 볼까요? 저 위에 있는 도형 버튼 한번 눌러 보시죠. 와우. 예전에는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요,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이제 보시죠. 기본을 제외한 동그라미, 네모 이런 기본 카테고리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거의 700개 정도의 클립 아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클립 아트가 아니고요, 도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물 그리고 기호가 특히 더 많아 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용은 3군데 등장합니다. 기호, 활동, 예술에 등장하죠. 이런 중복을 다 빼내고 나면은 한 500개 정도가 남는다고 하네요. 자, 클립아트가 아니고 도형으로서의 장점은요, 일단 색상과 크기 조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따낼 수도 있죠. 그림자나 반사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JPG 같은 비트맵은 색상하고 아웃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크기 조절도 자유롭지가 못하죠. 아웃라인 형태 클립아트들은 크기 조절은 좋습니다만은 그 다른 것들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일 자유도가 높은 게 바로 이런 도형이죠. 애플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이 500개의 도형들은요, 비슷한 룩앤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어서 사용해도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요. 어떻습니까? 네, 2개를 섞은 거거든요. 이건 3개를 섞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금만 포인트를 주시면은 정말 괜찮은 그림으로 탈바꿈합니다. 저는 보통 멀리 있는 것들은 엷은 색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그러면 원근감 같은 것들까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여러 도형들과 섞어서 그리면은 마치 원래부터 한 바닥에 있었던 그런 그림같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팁이요. 클립아트는 콜렉션 단위로 찾아내라입니다. 비슷한 룩앤필을 가진 연관된 그림이 필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한 개 한 개 찾는 것보다 결국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쓸 거기 때문에 비슷한 룩앤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 슬라이드에 있어도 보기 싫지가 않죠. 다른 룩앤필에 여러 그림이 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기 싫은 건 없습니다, 진짜.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연관된 겁니다. 키노트의 도형 연상 기능이에요. 제가 왜 이 기능을 끄집어내냐 하면요, 이번 도형 콜렉션이 추가되면서 나의 도형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나만의 도형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둘 수 있는 기능이죠.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기능입니다. 키노트 도형 연산 기능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 연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까요? 도형 연산은요, 키노트 포맷 메뉴에 도형 및 선 그 메뉴가 또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정도의 연산을 제공을 하는데요. 합치기, 겹치기, 빼기, 제외입니다. 자, 집합 기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예제로 나오는 A, B 보이시죠? 네, 합치기 A와 B 합집합입니다. 저 2개의 도형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겹치기, 교집합은요. 뭐 당연히 이렇겠죠. 빼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B가 지금 뒤에 있고 A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거에서부터 A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제외가 가장 헷갈립니다. A와 B의 교집합에 여집합 기억나세요? 자, 저거를 적용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중간에 원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뻥 구멍이 뚫린 거죠.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클라우드 도형 만들기입니다. 구글에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대고서 이렇게 일반적인 도형으로 본을 뜹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해서 도형을 합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눌러보시면요, 맨 아래에 나의 도형의 저장이 나옵니다. 하하, 이게 저로서는 신의 한 수였죠. 눌러볼까요? 네, 카테고리가 나의 도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도형 합치기에서 합쳐졌던 그런 것들을 제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요? 네. 자, 또 하나 응용을 해볼까요?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불량에서부터 우수까지 이런 바로미터들을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즐겨 했는데요. 이거를 도형 연산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시작해 보시죠. 먼저 A와 B를 교집합을 합니다. 이게 남겠죠?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겹쳐서요. 지금 도형이 두 개죠. 이 도형 두 개를 교집합에 여집합. 이게 교집합, 여집합이 되는 건가? 네, 물론 됩니다. 결과는요. 저 위에 5개 중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미흡 아니면 양호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똑같아졌네. 아니요, 달라진 겁니다. 일단 도형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이 도형이 어떤 모양새인 건가 알아보려면요, 일단 색을 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저 하얀 부분은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도형 연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500개의 도형과 도형 연산을 통해서 제가 커스텀 도형을 만들어서 나의 도형에 저장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500개 가지고는 조금 약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서비스를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넌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소식이죠. 황골탈퇴에서 돌아온 넌 프로젝트. 원래는 1세대는요, 웹 기반의 퀄리티가 진짜 높은 아이콘들만 엄선해서 모아놓은 저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료화를 갖다가 하면서 맥 전용 앱을 만들었고요. 근데 유료화가 너무 가격이 비쌌어요. 그리고 앱의 기능들도 좀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올해 다시 기능과 비용을 개선해서 그리고 윈도우즈까지 지원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윈도우즈 지원은요, 어제까지는 그냥 예정이기만 했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요. 바로 2시간 전에 윈도우즈 지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발표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넌 프로젝트의 그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 기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요, 뭘 하나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 키노트에 옮겨서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찾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했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게 2세대 들어와서는요, 바뀌었습니다. 키노트가 있으면 내 옆에 이런 식으로 메신저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리고 당신은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이지. 와우, 대단하죠? 이게 2세대 서비스입니다. 메신저 형태의 맥 전용 앱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너무 비쌌어요. 1년에 99불. 굉장히 망설이게 했죠. 저는 결국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 검은색 아이콘만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앱이 없었어요. 반쪽짜리였죠. 그래서 몇 달 만에 다시 갈아엎었습니다.
바로 3세대 서비스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너무 비쌌죠? 가격을 좀 낮췄어요. 3분의 1 정도면 되려나요? 39.99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게다가 색상 변환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앱도 지원을 하죠.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들을 다 풀고 왔네요. 자, 좀 자세히 보시죠. 이 둘을 비교하면요, 이 하단 부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컬러를 지정할 수 있게 됐고, 포맷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갈 수 있게 됐죠. 자, 이 클라우드하고 거의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 이거 키노트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파워포인트도 됩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2시간 전에 메일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오늘 드디어 파워포인트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와우, 이거 만들고 있을 때 도착을 했어요. 진짜 기적적이죠. 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가 방송하는 걸 알았나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요, 그러면 달라진 파워포인트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맥과 윈도우즈용 파워포인트 모두 다 됩니다. 이렇게요. 짜자잔. 보세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윈도우 페인에 아까 그 메신저를 내장해 놓은 것 같이 돼 있죠. 저는요, 여기에서 바로 아이콘을 갖다가 한번 드래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드래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 봤죠. 아직까지는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야지만 되죠. 요건 조금 불편하죠. 자, 이렇게 좋은 아이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넌 프로젝트인데요,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작가별, 컬렉션별로 비슷한 룩앤필을 가진 걸로요, 이렇게요. 굉장히 좋죠. 트래블 콜렉션입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요, 작가도 나오고 트래블 콜렉션에 소속된 모든 아이콘들이 다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룩앤필을 가졌죠. 와, 난 이 사람 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사람을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콜렉션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콜렉션별로 모은다고요. 저는 보통 그 사람의 아이콘이 마음에 들면요, 거의 그 사람 아이콘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신저 이 앱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참 큰 문제죠. 자, 아까 그 작가의 콜렉션 한번 볼까요? 빌딩, 백팩, 여행을 많이 다니나 봐요. 네, 이렇게요. 굉장히 좋죠? 이게 3세대 넌 프로젝트입니다. 100만 개 정도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선된 3세대 서비스 굿입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점이 있다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컬렉션, 작가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가 팔로우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팔로우하는 작가들이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 제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문제죠. 요것만 개선이 된다면요, 진짜 최강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아쉽지만 그렇지만 또 유료죠. 자, 네 번째 소식은요, 아이콘스 8입니다. 원조 메신저 형태의 앱 서비스였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콘스 8이요. 지금 경쟁자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넌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이콘스 8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콘 퀄리티가 예전에는 넌 프로젝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퀄리티가 대폭 향상됐죠.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인 무료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양쪽에다가 넌 프로젝트와 아이콘스 8을 두죠. 아이콘스 8은요, 100 곱하기 100 픽셀의 PNG 그 이하의 그 크기는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54,600개.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러 변환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했죠. 그리고 프리 사이즈, 그리고 포맷 같은 것들을 갖다 자유롭게 하려면요, 유료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매년 $200. 너무 비싸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냐?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54,600개의 아이콘들이 모조리 다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진짜 강점입니다. 넌 프로젝트는 너무 느리거든요. 그리고 컬렉션의 깊이가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즈를 동시에 지원하고요. 자, 컬렉션들을 한번 보여드리죠. 보세요. 인터페이스를 보면요, 왼쪽에 상단 부분이 컬렉션이고 아랫부분이 카테고리입니다. iOS 컬렉션과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오피스와 피플, 울트라 바이올렛과 피플, 이렇게요. 컬렉션별로 모아놓으니까 정말 다르죠. 확대를 해볼까요? 전체 컬렉션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에이, 13개밖에 안 돼. 굉장히 한정적이지만은요, 가장 큰 강점은 각 컬렉션마다 아이콘 수가 4,000개 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아이콘 세입도 버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요, 도형과 클립아트 시간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키노트 유저라면 6월 13일 업데이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고서 쓰기가 주요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면은 구테어 넌 프로젝트를 유료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아이콘 세잇은 공짜 버전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 무조건 받으시란 소리죠. 파워포인트도 맥, 윈도우즈 모두 넌 프로젝트와 아이콘 세잇 사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나 뵙기로 하죠. 다음 주는 강좌편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24시간 열려 있고요. AS를 좀 드리자면은 배경음악이 좀 적어졌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